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유일신 야훼 이무대 루시퍼 루피,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이무의 기사단 샹크스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세계 정부를 조종하며 원피스 세계관 전체를 혼자서 장악 중인 작품 내 진정한 흑막 이무. 이무는 현재 모든 세계 귀족들을 다스리는 지배자거나 그 세계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상과 권력을 가진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무는 레벨 2편에서 뜬금없이 등장해 세계 정부를 수립한 최초의 20인이 모여 이 세계에 단 한 사람의 왕은 없다며 아무도 앉지 말자고 합의한 허회 옥자에 자연스럽게 앉은 뒤 천룡인의 최고의 오로성이 이무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며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입니다. 검은 섬의 적단의 티치는 첫 등장부터 누가 봐도 루피와 대조적인 자처럼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대조적인 인물인 만큼 사람들은 당연히 티치가 루피의 최종 적으로 추정했죠. 다만 이무가 등장하면 티치가 최종 보스인지 이무가 최종 보스인지 애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루피의 최종 적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무가 최종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원피스의 모티브가 성경과는 비슷하면서 다른 유대교라는 거죠. 실예로 원피스 세계관에는 이브의 이름을 딴 태양의 나무 이브도 있으며 아담의 이름을 딴 보배로운 나무 아담도 존재합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 역시 선악과를 모티브로 삼은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네페탈리 릴리입니다. 원피스의 최대 떡밥 이무는 코브라를 보고 말합니다. 릴리. 네페탈리 릴리는 세계 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의 일원으로 다른 19명의 왕과 달리 마리주와 이주를 거부했던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 네페탈리 가문의 왕입니다. 그런데 원피스 최대 떡밥 이무와 새롭게 터오른 최대 떡밥 릴리 역시 유대교 경전과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잠시 유대교 속 이야기를 하기 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혹자들은 릴리의 이름이 리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알과 엘의 명확하지 않은 발음 때문에 릴리라고 부르기도 리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번역본에서는 릴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성경과는 비슷하면서 다른 중세 유대교 문헌 속 이야기입니다. 릴리스는 이브 이전의 아담의 첫 아내였던 기록이 벤시라의 알파벳이라는 7세기에서 10세기의 중세 유대교 문헌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담의 첫 아내라고 하는 릴리스의 행적이 네페탈리 릴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릴리스와 네페탈리 릴리의 비슷한 행적 첫 번째는 지워진 릴리의 이름입니다. 1084화 속 코브라는 말합니다. 나라에 남은 오랜 서적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전부 읽었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공백의 100년 이후에 문헌에 쓰인 역사뿐이다만 없단 말일세 릴리 여왕의 이름이. 그렇죠,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원피스의 신들에게 릴리스라는 이름은 꺼내고 싶지 않은, 즉 숨기고 싶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릴리스에 대한 언급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 모순되며 신성 모독적이고 이단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릴리스라는 이름은 신들의 땅 마리조에서 언급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릴리스와 네페탈리 릴리의 비슷한 행적 두 번째는 신의 땅을 떠난 자들입니다. 코브라는 오로성에게 말합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네페탈리 가문의 여왕 릴리는 최초의 20인의 이름을 남기면서도 천룡인이 되지 않고 알라바스타로 돌아왔다. 그렇죠, 릴리는 신들의 땅에서 불만을 가지며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유대교 문헌 속 아담의 첫 번째 아내 릴리스는 아담과 싸우고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릴리라는 캐릭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릴리스처럼 원피스 세계관 신인 이무의 뜻을 저버린 릴리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유대교 고대 문헌 속 릴리스는 사마엘의 유혹을 받아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엘은 유대교 전설에 나오는 천사이지만 사탄과 동일시 되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브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에덴의 뱀의 정체가 사마엘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사마엘의 또 다른 이름이 루시퍼라고 불리는 경전도 있다고 합니다. 즉 릴리스는 신의 천적 루시퍼이자 사마엘을 따라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릴리의 모티브가 유대교 문헌이 맞다면 릴리는 신의 천적 디엘족을 따라 신들의 땅 마리주아를 떠난 거라는 거죠. 이처럼 오다스는 유대교 속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원피스에 녹아냈습니다. 이브와 아담뿐만 아니라 릴리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볼 건 이무의 모티브입니다. 이무의 정발판 영어 이름은 임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일본의 영어 발음 때문에 이를 이무 혹은 이무라고 부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무의 정식 영어 이름은 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문헌 속에서 신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I'm that I am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데스는 신의 이름 I am을 그대로 읽어 I am, 즉 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온 게 아닐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의 모티브 역시 유대교 속 야훼, 즉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데스는 유대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원피스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원피스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세계귀족을 신, 디에일족을 악마에 빗대는 걸로 보아 신 대 악마 구도가 많은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이죠. 그리고 드레스로저 편에서 루피가 루시로 불렸던 걸 생각해본다면 루피의 모티브는 신의 천적 루시퍼이자 사탄, 앞서 말한 것처럼 이무의 모티브는 유일신 야훼, 다시 말해 야훼의 대척 세력이 사탄 루시퍼인 것처럼 원피스의 마지막은 신을 상징하는 이무 대 신의 천적을 상징하는 루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즉 원피스의 최종 보스는 티치가 아니라 이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입니다. 1083화에서는 아주 엄청난 떡밥이 하나 공개되었는데 그건 바로 신의 기사단입니다. 몽키 D 드래곤은 혁명군이 세계정부와의 진짜 싸움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고 나서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나오죠. 그런데 신의 기사단에는 엄청난 인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샹크스죠. 혹자들은 이자가 샹크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신의 기사단은 샹크스와 비슷한 체형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샹크스와 검 위치도 같으며 샹크스와 검 모양도 비슷합니다. 분명한 건 레벨 1에서 샹크스가 오로선과 내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 만큼 이자가 샹크스와 관련된 인물인 건 매우 가능성이 높죠. 저는 최근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는 개인적으로 샹크스라고 생각합니다. 즉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기 때문에 천룡인의 최고인 오로성이 샹크스에게 시간을 내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샹크스는 세계정부의 수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샹크스가 세계정부의 수하여도 세계정부에 잠입한 스파이지 흑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샹크스는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는 조이보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분명한 건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얻었고 이 열매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항해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라프텔에 갔다 오며 모든 걸 알게 된 오뎅은 조이보이를 위해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샹크스도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오뎅처럼 세계의 균형을 지키며 고대 왕국의 의지를 다시 이어줄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즉 샹크스는 무조건 선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역 샹크스는 악당 세계정부를 위해 일하는 신의 기사단인 척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샹크스의 배신 떡밥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쌤은 표제를 통해 많은 떡밥을 남겨놓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미래의 상황 떡밥을 남겨놓은 25권이겠죠. 이런 비슷한 예로 배신 떡밥이 있는데 원피스 70권을 보시면 아프만 혼자 눈치를 보며 다른 곳을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키드와 호킨스와 동맹을 맺었던 아프는 사실은 카이도의 수하였으며 아프는 키드와 호킨스를 카이도에게 바친 배신자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원피스 76권을 보며 칸주로 혼자 눈치를 보며 다른 곳을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칸주로는 오뎅의 수하인 아카자의 사무라이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오로치의 수하였죠.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95권입니다. 95권 표지를 보시면 샹크스는 아프와 칸주로처럼 눈치를 보며 다른 곳을 보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샹크스 역시 아프 칸조로처럼 배신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즉 샹크스는 세계정부의 수하 신의 기사단이지만 샹크스는 사실 세계정부의 배신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 가설이 맞다면 왜 샹크스는 이무의 수하인 신의 기사단으로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피스가 유대교를 청구했고 이무가 성경 속 야훼 즉 유일신이라면 이무는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일 겁니다. 즉 원피스 세계관 속 샹크스는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기 위해서는 이무를 쓰러뜨려야 하지만 이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이무 밑에서 신의 기사단으로 있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어떻게 신의 기사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샹크스가 천룡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 필름 레더 속 오로성은 우타를 지우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오로성은 말하죠. 그녀가 피가랜드가의 핏줄이라 해도
이 장면에서 천룡인의 최고인 오로성은 피가랜드가라는 핏줄을 제거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아마 오로성도 망설일 정도의 핏줄이라는 건 이 피가랜드 가문은 천룡인 혹은 그 이상의 가문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은 우타가 샹크스의 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로성이 샹크스의 딸 우타가 피가랜드라고 생각했던 건 샹크스가 피가랜드 가문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로저가 갓빌리에서 샹크스를 데려왔다는 떡밥은 계속 있었습니다. 샹크스가 38년 전 갓빌리 사건이 일어날 때 1살이었다는 점, 로저와 렐리가 아기를 들고 있으며 옛날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는 점으로 보아 샹크스는 아기 때 로저와 레일리가 갓빌리에서 걷어진 걸로 추정되었죠. 다만 이후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로저의 적단이 갓빌리에서 얻은 보물청지에서 샹크스가 나와 샹크스는 갓빌리에서 로저의 적단이 입양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천룡인과 그들의 노예가 있던 갓빌리에서 오로성도 함부로 못할 피가랜드 가문의 아이 샹크스가 남겨졌었고 이 아이를 로저의 적단이 거둔 걸로 생각되죠. 즉 샹크스는 해적의 아이로서 자랐지만 천룡인 혹은 그 이상의 핏줄인 피가랜드 가문이기 때문에 다시 마리조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샹크스는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기 위해서는 이물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걸 알았고 이물을 이길 수 있는 고대 왕국의 의지를 이을 수 있는 조이보이가 되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루피가 먹은 뒤 루피가 조이보이가 되길 바라며 샹크스는 마리조아로가 자신이 피거랜드 가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무 및 신의 기사단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할 건 저는 로저의 적단이 갓벨리에서 샹크스만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버기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샹크스가 갓벨리에서 데려왔다고 생각하던 떡밥은 로저와 레이리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는 떡밥이 있었다는 것과 갓벨리가 일어난 건 38년 전인데 현재 샹크스의 나이가 39세이기 때문에 갓벨리가 일어난 시점 샹크스의 나이가 1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샹크스가 정식 선원이 아닌 견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버기는 샹크스와 같은 나이 39세이며 역시 샹크스와 같은 견습생입니다. 만약 이 떡밥대로 샹크스가 갓벨리에서 데려온 천룡인의 아이라면 버기 역시 천룡인의 아이라는 설정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샹크스와 같은 설정 견습생이며 같은 나이를 가진 버기인 만큼 버기도 갓벨리에서 함께 왔다는 거죠. 즉 필름 레드에서는 샹크스만 거둔 장면만 나온 것이고 버기를 거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버기와 샹크스는 출생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둘의 출생지가 다르다는 건 이 둘의 핏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은 천룡인들이 사는 마리조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마리조아는 위대한 항로를 전반 바다와 후반 바다로 나누는 레드라인 정상에 있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위대한 항로 내에 있다는 거죠. 만약 샹크스와 버기가 천룡인이라면 그들의 고향은 마리조아 혹은 위대한 항로여야 합니다. 다만 샹크스의 고향은 마리조아 혹은 위대한 항로가 아니라 웨스트블루입니다. 그리고 버기의 고향은 위대한 항로이죠. 즉 샹크스가 아닌 버기가 천룡인이라고 해야 더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버기의 플레임이 오로성도 무시 못할 피가랜드 버기가 더 어울린다는 거죠. 개인적인 가설로는 샹크스는 버기가 자신의 혈통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피거랜드 가문이 되었고 유일신 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피거랜드 가문이라고 자칭하며 신의 기사단으로 잠입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